안녕하십니까. 정말 어이없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초등학생 자녀를 둔 5급 사무관이 자신의 아이가 다니는 교사에게 9가지 것을 지켜달라고 메일을 보냈거든요. 일단 그 내용 자체가 아주 기가 차는 수준이에요. 일단 그 9가지 상황을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가 하지마, 안돼, 그만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강력 제지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분노가 솟구쳐 오릅니다. 위험한 행동 및 제지가 필요한 경우 관심을 다른 곳으로 전환시킵니다. 방향 전환을 하는 개념입니다. 개인가요? 강아지 다루듯이 먹을 거 딴 데로 던져서 분위기 바꾸라는 이야기예요? 첫 번째부터 매우 어이가 없는 요구예요. 뭐 어쨌든 일단 그냥 지나갈게요. 두 번째, 싫다는 음식을 억지로 먹지 않게 합니다. 뭐 사실 이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먹기 싫은 걸 억지로 먹여서 좋은 건 없거든요. 세 번째, 또래와 갈등이 생겼을 때는 철저히 편들어 주세요. 와, 미치겠네요 진짜. 이미 충분히 잘못을 알고 있어서 감정을 충분히 읽어주시면 차츰 수정이 됩니다. 이거는요, 본인 자식이니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자기 자식만 중요하고 남의 자식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로밖에 들리지 않아요. 학생들끼리 서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누가 잘못했는지 이야기를 해주고 그런 걸 고치도록 말을 해주는 게 선생의 역할인데요. 무조건 자기 애의 편만 들라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그 생각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네 번째, 지시 명령 투보다는 권유 부탁의 어조로 사용해 주세요.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미치셨네요 진짜. 지시하거나 명령하는 식으로 말하면 아이는 분노만 축적됩니다. 특히 반장, 줄반장 등 리더의 역할을 맡기게 되면 자존감이 올라가 학교 적응에 도움이 됩니다. 저 이 부분 진짜 이해 안 되거든요. 왕의 DNA를 가졌다고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왕의 DNA 어쩌고저쩌고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본인이 왕도 아닌데 무슨 왕의 DNA예요. 정말 미치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에 왕이 존재하지 않는데 무슨 왕의 DNA가 어쩌고저쩌고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다섯 번째, 표현이 강하고 과장되게 표현합니다. 학교가 지옥이다, 학교를 폭발하고 싶다 등은 학교 가기 힘들고 무섭다는 표현입니다. 80%는 버리고 20%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아니 저게 선생이 저걸 해석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른 학생들이 저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큰 문제 아니에요? 학교를 다니는 이유 자체가 비슷한 나이 또래끼리 묶여서 서로 사회성을 배우기 위함인데 저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애들이 같이 안 놀죠. 이거 애를 나무라야지 이런 걸 요구하신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해가 전혀 되지 않아요. 본인의 아이가 문제가 있으면 본인의 아이를 고쳐나가야지 왜 선생님한테 저런 이야기를 하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여섯 번째, 칭찬과 사과에 너무 메말라 있습니다. 칭찬할 게 있어야지 하겠죠. 칭찬 결핍과 억울함, 사과 부족이 뇌 손상의 큰 이유입니다. 칭찬은 과장해서 사과는 자주 진지하게 합니다. 아니 진짜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뇌 손상이요? 칭찬을 해줄 행동을 해야 칭찬을 하겠죠. 그냥 아무 때나 애들한테 칭찬해주면 애들 진짜 버릇 나빠져요. 본인이 하는 행동이 잘못된 것도 모르고 본인을 되게 대단하게 생각하거든요. 살살살살 칭찬 조금 해주는 게 뇌 손상의 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또 처음 보네요. 정말 이 부분 미치신 거예요. 일곱 번째, 회화에는 강점이고 수학은 취약합니다. 뇌세포가 활성화될 때까지 쓰기와 수학 등의 학습에 대한 강요는 자제 부탁드립니다. 아니요, 뇌세포가 활성화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애가 그냥 머리가 안 좋다는 이야기잖아요. 나이가 먹으면 뇌세포가 활성화가 되나요? 어렸을 때 수학 못하는 아이 가만히 놔두면요, 시간 지났을 때 수학을 잘할까요? 그냥 계속 못해요. 그냥 본인의 아이가 머리가 안 좋은 거예요. 여덟 번째, 인사를 두 손 모으고 고개 숙여 인사를 강요하지 않도록 합니다. 고개 숙이는 대신 멋있게 손 흔들기 등 다른 방법으로 인사합니다. 그군의 아이들의 본성으로 인사하기 싫어하는 것은 위축이 풀리는 현상입니다. 인사를 잘해야 한다는 부담에 가두시면 자존감이 심하게 훼손됩니다. 진짜 미치겠네요. 윗사람한테 인사를 깍듯하게 하게 시켜야 나중에 애들이 사회 나가서도 사랑을 받겠죠. 멋있게 손 흔들기라. 신입사원이 회사 나가서 부장님 보면서 안녕하세요 박 부장님 하면서 이렇게 손 흔들면 그냥 잘릴 것 같지 않아요? 진짜 이 어머니 공무원이셔서 그런지 잘 모르시는 게
인사만 잘해도 반은 먹고 들어가요. 그걸 어릴 때부터 손을 흔들라고 가르치라고요? 예, 진짜 망치는 길이에요. 솔직히 더 읽을 필요가 있을까 싶기는 한데요. 뭐 한 개 남았으니까 더 읽어볼게요. 9번째, 등교를 거부하는 것은 자유가 허용되자 제일 힘든 것부터 거부하는 현상입니다. 교실에서 돋보이고 싶지만 현실은 전혀 반대여서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소통이 불편해서 아이들에게 놀림받을까 공포감으로 학교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또래들에게 돋보일 거리를 만들어줄 때까지 기다려줘야 됩니다. 진짜 나중에 회사 다니면서 사교성 안 좋아서 회사 다니기 싫다고 하면 그것도 기다려줘야 되나요? 일단 이 전문을 다 읽어들은 이유 자체는요, 이 어머니가 얼마나 이상한 부탁을 하고 있는지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이게 국군의 키우기라고 천재들도 너만큼 산만했다 뭐 이런 책도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 말이 다 맞는 말이 아니잖아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요, 천재는요 정말 몇 명 없으니까 천재예요. 내 아이는요 천재가 아니라 평범할 가능성이 99.9%예요. 천재가 아니라 평범할 확률이요 99.9%가 아니라 99.999999999%예요. 천재는요 몇 명 없으니까 천재거든요. 산만한 애들이 다 천재가 아니라요, 천재들 중에 산만했던 애들도 있었다예요. 아이들 이런 식으로 키우시면 절대 안 돼요. 저도 초등학생은 아니고 중고등학생이지만 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이잖아요. 이거 진짜 제가 볼 때 부모가 애를 망치는 거예요. 조금 심하게 말씀드리면요, 개도 너무 오냐오냐 키우면요 주인을 물어요. 개랑 비교해서 죄송하기는 한데 문제가 너무 심각해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이라는 거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아이를 너무 오냐오냐 키우면요 나중에 아이가 사회 나가서 적응을 못해요. 왜냐면 세상에 그 아이는 정말 작은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이거든요. 정말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요, 왕의 DNA를 가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우리 아이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만 잘 발현해주면 성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데,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 확률보다요 그냥 평범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본인도 특별하지 않잖아요. 왜 아이한테 특별함을 바라세요? 5급 공무원이 별건가요? 애들이랑 잘 못 지내서 엄마한테 와서 땡깡 부리는 애는요 그냥 사회성이 부족한 애예요. 사회성이 부족한 애한테 계속 잘한다, 너는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그 부족한 사회성이 변하지가 않죠. 나아질 가능성이 없잖아요. 자산이 한 100억쯤 되시면 애들 이렇게 키우셔도 상관은 없어요. 나중에 애가 힘들어하면 죽을 때까지 뒤에서 애들 뒷바라지 해주시면 뭐 그러면 되는 거죠. 돈으로요. 근데 저도 세상 살면서 남들보다 돈을 조금 더 많이 번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사실 공부도 중요한데 사회성도 굉장히 중요해요. 보통 성공한 애들 가만히 지켜보면 리더라는 게 어머니가 생각하는 것처럼 남들보다 돋보이고 막 이런 게 아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리더라는 건 그냥 사람들이랑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자체가 애들이랑 잘 못 살아가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교육이 안 좋죠. 보통 사회성이 좋은 애들이 나중에 성공할 가능성도 높거든요. 보통 학교에서 수학 50점을 맞던 80점을 맞던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한 문제예요. 어차피 수학을 아주 잘하는 게 아니면 보통의 학생들은 나이 먹어서 수학을 써먹을 일이 없어요. 하지만 인성은 좀 이야기가 달라요. 회사 생활을 할 때도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겠어요. 그때마다 나서서 따지고 이게 잘못됐네 저게 잘못됐네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잘 되는 걸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보통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눈치 보면서 자기가 살아날 구멍을 만드는 애들이 잘 돼요. 그 살아날 구멍이라는 게 다른 일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회사에서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일 수도 있고요. 제가 겪어본 사회는요 억울한 일 투성이에요. 대부분 다 억울한 일만 생기는데 그런 억울한 일들을 어떻게 잘 헤쳐나가느냐가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사실 사장이면 모든 걸 다 시킬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회사가 작을 때는요 사장이 직원들 눈치 엄청 봐요. 그 직원이 나가면 안 되거든요. 회사가 커지고 돈을 많이 벌면서 그 사람이 변하는 거지, 처음부터 사교성이 그렇게 없거나 그렇게 이상한 사람이면 올라가지를 못해요. 아이를 사랑하시고 아이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신다면 진짜 어렸을 때부터 강하게 키우셔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애가 커서 나중에 사회에 적응할 수가 있어요. 어렸을 때 인사만 잘 가르쳐도 사실 사회 나가서 욕은 안 먹을 텐데요. 자존감 높인다고 그 아이 이야기 계속 들어주게 되면
애가 나중에 커서 어떻게 되겠어요? 술 먹고서 음주운전하고서 내가 음주운전할 권리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정말 뻔한 거예요. 본인의 아이가 30대, 40대가 되어서도 뒷바라지 하고 싶으세요? 정말 냉정하게 생각해 보셔야 되거든요. 내 아이가 커서 과연 어떻게 사회생활을 할지. 다른 사람들은요, 그렇게 예뻐하지 않아요. 본인한테만 예쁜 거지. 다른 사람들이 그 아이를 왜 예뻐하겠어요? 그리고 그게 누구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고요. 학계에 이런 교육법이 있으니까 이렇게 교육하면 애가 잘 되지 않을까요? 본인 아이 가지고 실험하세요. 여태까지 수많은 부모들이 아이를 예뻐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너무도 자명하잖아요. 오냐오냐 키운 애들은 하나같이 세상 나가서 잘 못했어요. 아이를 망치는 건요, 다른 누가 아니라 부모예요.